큰 제목이 생물과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또 배울 게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야. 생태계 구성 요소를 배울 건데 우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생태계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또는 체계. 요거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불러. 그런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니? 개체죠, 개체. 개체라고 하는 건 뭐가 개체냐면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 활동이 가능한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사람 또는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뭐 개 한 마리 이런 것들 전부 이걸 개체라고 불러. 그런데 이 개체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 개체군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만드는데 얘네는 같은 생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토끼 한 마리는 개체고 토끼 100마리는 개체군이 되는 거야. 그런데 토끼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이 두 개가 개체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정 지역의 같은 종의 개체물이에요.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개체의 무리. 쉽게 얘기하면 같은 생물이라는 얘기죠.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자. 같은 종.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데 사는 게 이제 토끼도 있고 여우도 있고 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또 있겠죠. 이들을 다 합친 것을 군집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군집.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예요. 이거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것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되는 거지. 생태계는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다. 군집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물들이 환경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가 돼. 준식이는 언제 튕겼대 또? 네, 그러니까요. 들어오겠지.
어, 저 그 중3 과학에서 그 염색체 부분에서 이해는 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염색체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아, 그 중기에서 어,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염색체가 중기 때는 중앙에 배열한다 그랬잖아. 네. 아, 그리고 진짜요? 네. 세포 주기 중에 가장 짧은 시기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가장 적은 수가 관찰이 돼. 네. 그리고 뭐, 근데 그거를 표시할 때 막 2에는 4, 뭐 3에는 4 이렇게 하는데, 안 들려, 다시. 아, 그 염색체 표시를 할 때 2에는 4, 3에는 6 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2에는 4,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어, 거기에서 그 후기는 이게 갈라지잖아요. 거기 잘 봐야 돼. 반감기가 있는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2에는 4에서 N은 2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네, 체세포 분열은 절대로 반감기가 없으니까 그냥 2에는 4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알겠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어. 자, 준식이 이제 됐어?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어가지고 잠깐. 와이파이가 끊어졌었어? 음, 자, 이제, 자, 요게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생태계 구성하는 개체들부터 해서 생태계까지야. 그런데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생물적 요소가 있어요. 생물 요소. 자, 생물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 이 세 가지가 생물적 요소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생산자. 자, 다인아, 생산자는 누가 생산자겠어? 식물? 그렇지, 식물. 즉, 광합성에 의해서 뭐를 만든다? 양분을 만드는 모든 생물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자, 광합성에 의해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요. 자, 요게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대부분이 식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바다에 사는. 자, 식물성 플랑크톤도 역시 생산자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자,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또 그 다음에 그 소비자를 또 먹고 이렇게 자, 생산자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섭취를 해요. 또는 자, 이렇게 생산자를 먹는 거나 또는 자, 다른 동물을 섭취하는 생물들이죠. 동물이죠. 자, 그래서 소비자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거쳐서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해자예요. 자, 분해자는 자, 생물의 사체라든지 사체 등을 분해하여 생물의 사체 등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에요.
자, 이 분해자에는 세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또는 버섯 이런 것들이 분해자에 해당돼. 자, 그래서 생물들이 죽으면 이것들을 분해해야 되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도 죽으면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게 다 분해자들이 분해해서 자, 이렇게 흙으로 돌리는 거죠. 자, 이게 생물 요소예요.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도 있어. 자, 비생물 요소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 요소 뭐가 있겠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물, 온도, 빛,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물, 공기, 토양, 빛, 온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비생물 요소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생태계가 이렇게 자, 생태계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비생물 요소인 물, 공기, 토양, 빛, 온도 등등이 있을 거야. 이게 비생물 요소고, 그 다음에 생물 요소에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소가 아니라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물 요소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렇잖아.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우리 물이 없는 곳에는 자, 물이 없는 곳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어? 잘 못 자라지요. 그래. 그래서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불러. 작용. 자, 이렇게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은 비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있겠지. 왜냐면 자, 물이 없는 곳에서 생물들이 잘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도 사는 식물이 거기에서 자랄 수 있겠지.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생태계에서는 있지 생물과 비생물 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넘어가 볼 거야.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보자.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 서로 뭐라 그랬어요? 생물과 비생물 요소 간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죠?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빛과 생물은 어떤 곳에서 빛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보면은 자, 빛의 세기와 생물이 있어요. 자, 빛의 세기와 생물에서 자, 빛이 센 곳에서는 이제 빛이 센 곳의 식물잎이 더 두꺼워요.
두껍고 그 다음에 엽록체 조직이 더 촘촘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빛이 약한 곳에서 사는 식물들의 잎은 있지 얇아.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데 이 적은 빛으로도 광합성할 수 있게 적응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에서는 잎 속의 엽록체들이 훨씬 더 빽빽하게 많이 분포해서 더 많은 광합성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빛의 파장과 식물, 빛의 파장과 식물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식물은 있지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빛의 파장이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그 해조류 있잖아요. 해조류 바닷속에 사는 생물 해조류 중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이 해조류거든. 근데 해조류 중에 예를 들면은 해조류의 녹조류 그다음에 자 갈조류 홍조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녹조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녹색을 띠고 있는 해조류예요. 근데 녹색을 띠고 있는 거 니네 잘 봐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자 녹색은 녹색을 흡수하지 않고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녹조류는 녹색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갈조류는 갈색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홍조류는 어때? 붉은색을 흡수하지 못하지. 붉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또 홍조류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홍조류는 녹색 빛을 흡수해서 또는 파란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빛의 파장과 식물이 적용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조 시간과 식물이라는 게 있어. 자 일조 시간과 식물은 장일 식물은 낮이 밤보다 길 때 꽃이 펴요. 이걸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단일식물이 있어. 단일식물은 밤이 낮보다 길 때 꽃이 펴요. 니네 코스모스 알지?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지 꽃이. 자 그런데 코스모스는 있지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스모스를 아무리 심어놔도 여름에 낮이 길 때는 꽃이 안 펴. 근데 이제 밤낮이 바뀌다가 우리가 이제 밤이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서부터 아 꽃이 펴도 되겠구나 하고 피는 게 단일식물이란 뜻이야. 이런 거 다 빛과 생물이 적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온도와 생물이 있죠. 자, 두 번째 온도와 생물. 자, 첫 번째 추운 곳에서는 자,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 한번 보자. 자, 동물은 털이 잘 발달돼 있어요. 길어요. 자, 그래서
자, 털이 잘 발달하고 길고 열을 바깥으로 많이 버리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귀라든지 몸에 말단 부분, 귀 같은 것이 작아요. 자, 요거는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은 그래. 그 다음에 식물은 있지. 자, 나무나 꽃에 또는 잎에 털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온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이야. 그런데 자, 더운 곳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은 자, 첫 번째 동물은 어떠니? 말단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털이 짧다. 그리고 몸의 말단 부분 크다. 그래야 몸의 열을 많이 바깥으로 버리거든. 그래서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커요. 근데 또 북극 같은 데 사는 이 늑대라든지 얘네들은 귀가 되게 작아. 열을 적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식물은 자,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도록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 몸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면은 체온을 낮추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물과 생물이에요. 세 번째, 물과 생물. 자, 첫 번째, 동물은 자, 물이 적은 곳에 동물은 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비늘이라든지 곤충 같은 것도 딱딱한 큐티클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리고 식물은 어떠니? 물이 적은 곳에서는 잎이 바늘처럼 변해 있죠. 선인장 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자, 이 물이 증산작용으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물속에 사는 이 수련들 있지. 연꽃. 걔네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잖아. 이런 애들은 물이 많아.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오히려 뿌리가 발달돼 있지 못해요. 왜? 물을 흡수할 일이 별로 없어. 물이 아예 물에서 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물들이 물과 적응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런 건 또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과 생물. 이거는 그냥 읽어봐. 제목만 써줄 테니까.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자, 생물과 비생물 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났어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쭉 문제야.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생태계 평형으로 또 들어가 보자. 자, 큰 제목이 생태계 평형.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제목이죠. 생태 피라미드.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보자. 생태계에서의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뭐야? 생물 간에 자,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먹이 관계인데 자, 이 중에는 자,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먹이 사슬.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열한 것.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온 게 먹이 사슬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풀을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어요. 뭐 뱀을 뭐 독수리가 먹어. 이렇게 되면 이게 먹이 사슬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이 그물이라는 게 있어. 자, 먹이 사슬 관계가 자, 여러 먹이 사슬이에요. 여러 먹이 사슬 관계가 그물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 나타낸 것이라고 할까요?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이 먹이 그물 관계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먹이 사슬에서는 어떤 하나가 중간에 딱 없어져 버리면 그 생태계는 망하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 그게 아니고요. 먹이 그물에서 어떤 한 생물이 없어져도 그 생태계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이처럼 생태계의 먹이 관계는 매우 복잡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게 먹이 그물 관계예요. 이해됐니? 자, 거기 보면은 풀, 나무에 나비, 송충이, 다람쥐, 토끼, 쥐 얘네들을 거기 봐봐. 그림 굉장히 복잡하게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죠. 그게 먹이 그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생산자에서 생산되어 먹이 사슬을 따라 각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라고 불러요.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라고 불러. 자, 생산자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먹이 관계를 통해 상위
자, 영양 단계라고 해요. 자, 이동을 하는데, 자, 이때 어떠냐면, 자, 에너지 양은 크게 줄어들어요. 에너지 양이 크게 감소한다. 이게 에너지 흐름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잘 봐. 생산자에서, 자, 1차 소비자로 갈 때, 자,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자, 생산자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 열. 자, 생산한 양 전부가 1차 소비자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열로 빠져나가. 그리고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은 다음에 또 일부가 열로 빠져나가. 자, 이렇게 쭉 가서 최종 소비자. 자, 이렇게 될 때 얘도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요. 자, 에너지가 열로 소모되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 때는 그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자, 에너지 피라미드는, 자, 이렇게 생산자가 제일 많아요. 자, 생산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소비자, 자, 1차 소비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자, 이걸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불러.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가 가장 많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단계로 이동할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알겠니? 자, 그런데 자, 에너지 흐름뿐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생태계 평형 피라미드도 만들어져요. 자,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 피라미드도 역시 생산자의 개체 수가 가장 많고요. 자, 상위 단계로 이동할수록 개체 수가 감소해요. 자, 그러니까 똑같아. 자, 여기에 개체 수가 생산자가 제일 많아. 개체 수예요. 개체 수. 마리수란 뜻이야.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상위 단계로 이동할수록 개체 수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단 말이야. 자, 저렇게 돼야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자, 거기 한번 봐봐. 에너지 피라미드, 그 다음에 개체수 피라미드, 생산량 피라미드가 다 똑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산량 피라미드 역시 개체수, 에너지 똑같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 생태계 평형은 네 번째. 자, 생태계 평형은 이렇게 돼요. 자, 생태계는
먹이 관계를 통해서 평형을 유지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먹이 관계를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선생님이 요 그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생산자, 이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봐. 갑자기 1차 소비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자, 여기에서 1차 소비자 급감이 됐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 그림에 자, 잘 봐. 이렇게 그렸던 피라미드에서 자, 여기에 요 생산자는 변함이 없는데 자, 1차 소비자하고 2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을 때 1차 소비자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감소했어. 자,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자, 2차 소비자는 누굴 먹고 살지? 야, 2차 소비자는 누굴 먹고 살아? 1차. 1차 소비자를 먹고 살잖아. 그럼 봐봐. 2차 소비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잘 봐. 1차 소비자가 급감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는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급감을 해. 왜 그런지 알겠냐? 왜냐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어야 되는데 1차 소비자 양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를 먹지를 못해. 그러면 생산자가 죽지 않고 엄청나게 자, 이 그림도 똑같이 이 그림이었어요 원래. 자, 하얀 게 원래 그림의 이 생태계였어.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잘 봐. 자, 이 그림에서 이 1차 소비자는 이렇게 들어요. 생산자는 이렇게 증가해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자, 이 1차 소비자는 이렇게 급감했었지. 자, 이렇게 급감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최종 소비자도 어때야 되니? 급감하겠죠? 자, 그래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 생산자가 급증했죠? 그러면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되니? 급증을 하겠지? 그러면서 자, 생태계가 다시 1차 소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2차 소비자는 또 급증을 하게 되겠고 생산자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 모양처럼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자, 이런 형태로 자, 먹이 관계를 통해서 먹고 많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먹이가 많으면 먹이를 많이 먹고 내가 늘어나고 또 내가 늘어나면 나를 먹고 사는 놈들이 또 늘어날 테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즉 먹이 관계를 통해서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 자, 그게 생태계 평형이에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야. 그 밑에 자,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것이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생태계는 먹이 관계를 통해서 평행을 유지한다. 다이나 졸려? 네. 잠깐 졸렸어.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78페이지 한번 넘겨봐. 자, 78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생태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나와 있죠. 그치?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요걸로 먹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설명을 했던 거야.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변화와 생태계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금방 끝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줄 거야. 자, 요거 지우고.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 자, 환경이 변하면서 생태계도 먹이 관계가 파괴되면서 깨질 수가 있어요. 자, 환경이 변하며 먹이 관계가 깨져. 생태계가 평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 환경 요인은 뭐가 있느냐 이것들을 그냥 쭉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생태계 파괴 원인이 뭐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연재해가 있어요. 이건 제목만 쓸 거야. 자 우리 홍수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생태계가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고요. 인간 활동에 의한 서식지 파괴. 자, 원숭이가 잘 살고 있는 곳에 나무들을 싹 뺐다고 해봐. 그러면 원숭이가 사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과도한 개발, 경작, 벌목, 방목, 도시화. 한꺼번에 다 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생태계가 깨지겠죠? 자, 그 선생님 옆에 써놓은 거 봐봐.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 개발. 이거 같이 쓴 거야, 도시화.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이에요. 자, 우리 공장에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강으로 버린다고 해봐. 그러면 강에 있는 물고기들 싹 죽어요. 그치? 자, 이런 것들. 자, 환경오염, 뭐 이거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로 나눌 수도 있겠다. 자, 이게 생태계 파괴 원인이야. 그러면, 자, 우리 생태계를 보존해야지.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생태계 보존. 자,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에는 보존을 위한 노력. 자, 거기에, 자, 제목들 봐봐. 첫 번째, 자, 서식지 보호. 그 다음에, 자, 천연기념물 지정.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계가 단순화됐으면 생태 통로 설치. 자, 그 다음에
자, 환경오염 방지, 오염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자, 벌목, 과도한 벌목 또는 방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도적 규제라고 하면 돼. 그래서 니네 야 잡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잡았어? 막 이런 거지. 그리고 자, 외래종 유입을 규제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있지 다른 나라에 사는 생물들을 우리나라로 막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생태계를 또 망가뜨릴 수 있거든. 이런 등등이야.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등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읽어보면 돼.